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윤수입니다. 내년이면 우리 전라북도가 새로운 이름이 생깁니다. 전북특별자치도로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권한과 위상도 달라지게 되죠. 지방의회도 역시 새로운 역할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전주시 의회 이희동 의장과 함께 또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행사장에서 좀 몇 번 뵀었는데 네. 연말 되면서 더욱더 많은 행사장 찾아다니시느라 바쁘시죠? 네, 행사도 많이 있고 그래서요. 열심히 지금 행사장 다니면서 격려도 해드리고 많은 사업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도 있습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네. 올 한 해 돌이켜 봤을 때 제일 보람된 일 하나 있다면요? 굉장히 보람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이 전주시의회가 의원님들의 각 1인실을 만들어 드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의원 초선 들어왔을 때는 초선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1인실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 와. 그게 12년,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성과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축하한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네. 또 의원님들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1년 동안 굉장히 잘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자기 방이 생기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동안 뭐 예산보다는 이제 공간이 워낙 협소해서 그러면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 해결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역대 의장님들이 그 1인실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었는데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포기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주변에 우리 의회 사무국이 그쪽으로 나가서 업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그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님들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주변의 공간으로 의회 사무국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도 굉장히 애로사항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나서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영광을 제가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전에서 각 1인실을 구성해드렸는데 의원님 여러분들이 전부 다 흡족해하고 만족해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네. 우리 각 의원님들 35분에게도 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네. 그 자기 방 생기면 공부 더 열심히 하잖아요. 예. 기쁜 마음에. 예, 실제 그 효율성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유, 그럼요. 예.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의회를 잠깐 다녀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주차장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이지? 왜 외부 사람들이 왔나 보다 했는데 이 방을 이렇게 살짝 보니까 의원님들이 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오셔서 개인 방에서 이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참 대단하시다 이런 것들도 느꼈고요. 또 하나 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게 있는 것이 그동안은 8분이서 한 방에 같이 쓰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집행부에서 와서 업무 보고하고 업무에 대해서 상의할 때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안 하고 그냥 나가니까 네.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미안하고 굉장히 좀 어설픈 그러한 느낌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각 방에 의원님 방으로 가서 업무 보고하고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적으로 편해졌다는 그러한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수건이 해결이 됐네요. 네. 예. 특히 그러다 보니까 면학 분위기가 아주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또 12대는 초선 의원들이 많아서 예. 전부 다 열심히 공부한다면서요? 예, 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초선 때는 겪는 어려움이라는 게 다 어려울 것 같아요.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예.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되고. 예. 뭐 재선, 삼선 하신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기도 하나요? 멘토 역할을?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재선, 삼선, 상임위원회에 있는 그러한 선배 의원님들이 약간 코치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나 이슈나 아젠다나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선배님의 역량도 조금 부족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거기서 벽에 부딪혀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초선 때는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입법 정책팀에서 상의할 부분도 있고 연구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우리 초선 의원님들의 역량도 상당히 열심히 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이 개정되면서 32년 만에 네, 정책 지원관 둘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분들 좀 역할 도움 많이 받고 있나요? 네. 입법 정책팀이 의원 2명당 1명씩 이렇게 배정돼서 이번에 우리 전주시 의회도 35분의 의원님인데 17분의 입법 정책 지원관이 예. 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을 17명이 다 채용이 못하고 15분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활기차게 우리 의원님들을 뒷바라지 해주시고 같이 얘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요. 또 이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연구회 또 발표회, 포럼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의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도 물론 이제 사선이시지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의원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갈수록 예전보다 더 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가야 될 거고 그래야만이 시민들한테 또 신뢰를 얻으니까요. 예, 예. 전주시가 지방채 발행 뉴스가 나왔던데 1,500억 원에서 1,255억 원으로 1225억. 25억 원. 네. 네. 어떻습니까?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며 상환 능력이며 이런 것들 또 염려하는 분들이 더러 있던데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각 35명 의원님들이 굉장히 고민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금리 사회에서 1,500억에 대한 지방채를 굳이 모두 발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져서 1,225억 원으로 이제 예산 행정위원회에서는 통과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예산 심의를 해야 됩니다. 각 4개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도 최종적으로 예산 심의를 해서 지방채에 대한 부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게 될 거고요. 또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지방채 발행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사업인 경우에는 현재까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도 면밀히 따져볼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률이 70%가 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좀 조절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다 제시를 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장기 미집행 사업으로 해서 공원에 대한 부지들이 25년도 말이면 완전히 일몰제가 돼서 완전히 이제 제도적으로 풀려나가는데 네. 어떻게 보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25년도까지 어느 정도 모두 다 사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올해도 한 600억 정도가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고 네. 내년에도 아마 이대로 간다면 한 1,000억 정도는 더 발행을 해야 될까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사업도 지방채 발행에 큰 부담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게 잘하면 또 약이 될 수 있는데 네. 우리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보면 또 겁이 나기도 하고 네. 행안부에서는 어쨌든 재정 건전성을 항상 요구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종합 경기장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도를 좀 새만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주시로 오면은 종합 경기장 속도를 좀 언제쯤 낼 수 있느냐 시민들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종합경기장 문제는 12대 들어오면서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4년 사선을 진행을 하면서도 전주시에 컨벤션 센터 하나 없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많이 질책을 받아왔고 네. 많이 그것이 실현을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대 들어오면서 또 의장이 시작하면서 우리 12대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제는 내야 된다. 그리고 성과를 내면서도 전주시의회가 이끌고 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의원님들과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합경기장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주시의회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선도적으로 결정을 해주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해서 어렵게 이번에 롯데하고 협약한 부분들을 네. 전주시 의회에서 가결해 줌으로 인해서 야구장도 철거를 하게 됐고 종합경기장도 아마 12월 지나고 내년도 되면 철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시의회에서도 종합경기장에 대한 부분들은 네. 전폭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종합경기장 나머지 이제 공간도 좀 정리가 되겠네요. 네. 네, 속도를 좀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시청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바깥에서 살림하는 직원들 많잖아요. 네. 언제쯤 이분들이 한데 모아질까? 예. 그 부분들도 올 초에 시청 옆에 부지를 시청 옆에 있는 어떤 삼성생명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들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의 어떤 부서 중에 3분의 2 정도가 외부에 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시청 옆에 있는 삼성생명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한 800억, 900억 들여서 건물을 저차하고 이제 공유재산을 올려서 그것을 이제 매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과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이제 매입해서 건축, 신축을 하기는 예산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매입하는 것을 동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우리 시청에 있는 부서들을 입주를 시키려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통과시켜서 매입하는 걸로 지금 의결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 네. 의원들끼리 의회끼리 좀 소통을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얘기가 네. 있는데 다 계획이 있으시죠? 네, 그 부분들도 저 나름대로도 전주 시의회 의장과 완주군 의회 의장님과의 서로 자주 만나니까 그런 부분들도 논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격차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근데 그런 격차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사항은 아닌 것이고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와 완주군 의회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제 입장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도 되면 나름대로 그러한 기회를 한 번 정도 더 허심탄회하게 만들어서 우리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좀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통합을 통해서 어쨌든 잘된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네, 상생 발전이 목표잖아요. 그럼요. 예. 네. 끊임없는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사선 의원이시잖아요.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여쭙겠습니다. 사선까지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글쎄요, 좀 쑥스러운데요. 예. 특별한 비결은 없는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도 있는 그러한 변함없는 꾸준함, 신뢰받는 이러한 아이콘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주민들과 꾸준히 대응하고 응대하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 주민들이 인정해 주시고 또 네 번째 연달아서 뽑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네 번씩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직 수행은 선수가 쌓였다기보다 네. 뭔가 이제는 때가 됐다 그런 마음이 좀 있으셨습니까? 그렇죠. 선수도 선수지만 이제 전주시의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시의원이지만 우리 전주시 발전을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전주시가 정말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직접 그 자리에 앉아 보시니까 그래도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부분은 미처 예견치 못한 건데 좀 어려움. 네. 의장 수행하면서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네. 뭐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서로 간에 의견 대립이 돼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통합시킨다든가 서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시 집행부의 의견도 있고 또 우리 전주시의 의원님들의 각각의 의견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의장의 역할도 그것을 이렇게 소통을 시켜주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모두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도 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설득해 나가면서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의원 했습니다. 하실 때보다는 의장의 역할이 그런 부분이 어렵겠네요. 불협화음 없이 의견을 조율해야 되니까. 예. 다른 것보다도 의원님들이 이제 해외 연수 떠난다고 하면은 색안경을 쓰고 들여다보는 분들이 어쨌든 좀 있기 마련인데 올해 그 송영진 의원 비롯해서 뉴질랜드 해외 다녀온 거는 평가가 좋더라고요. 예. 예. 저 나름대로 우리 전주시의회의 해외 연수 부분은 그 어떤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굉장히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들도 특히나 이제 올해도 이루어진 부분들이 뭐냐면 송영진 의원이 뉴질랜드 다녀와서 큰 성과를 낸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의원님이나 박선전 위원장님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복지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복지단체들하고 우선 한일장신대 교수님들하고 예. 서로 그 복지 업무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연구를 하면서 포럼도 두세 차례 하면서 네. 하면서 독일로 가가지고 그 시설들을 다 연구를 해온 사례고요. 또 그 교수님들이 선정해준 그러한 단체를 가서 방문하고 배우고 온 부분이 있었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뉴질랜드의 꾸메오 스튜디오 같은 것들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꾸메오 스튜디오 대표이사님이 예. 일행들과 전주에 방문해서 오셨군요. 네, 실질적으로 창림동에 있는 영화 촬영소와 또 다가동에 있는 영화 제작소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보고 오면서 전주의 투자 의사도 어느 정도 밝혔고요. 투자까지요. 네. 예. 근데 꾸메오 스튜디오나 이런 부분들이 왜 대단하냐면 그 스튜디오 장소가 한 8만 평 정도에 되는 그런 거대한 스튜디오고요. 또 거기에서 영화 촬영을 뭐 뮬란이나 또 아바타나 이런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들 거기서 꾸메오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전주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한다든가 그분들이 오셔서 영화 산업에 큰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전주가 영화 산업의 메카로 정말 발돋움할 수 있는 엄청난 역할을 전주시의회에서 했다고 해낸 거네요.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연수의 성과라고 그렇죠.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어쨌든 또 전주가 국제영화제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유수한 업체들과 기업들과 함께 또 협약을 한다면 협업을 네. 한다면은 더 영화의 도시로 급부상하지 않을까 예. 기대감이 생깁니다. 한옥마을은 그래도 코로나 이전으로 좀 관광객을 회복하고 있다면서요. 예. 아쉬운 점은 역시나 예. 체류형이 안 되고 있다는 점. 여수나 순천 쪽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항상 아쉬운 부분들이 이 체류형이 안 돼서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지난 한 9월 달 정도까지인가요? 이 관광객 방문 숫자가 1,200 정도 지금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올 연말까지 가면 1,500만 정도는 우리 전주 한옥마을 다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그동안 뭐 체류형도 많이 걱정이 되고 그랬지만 여전히 우리 시나 시의회에서 전주시에 1박 2일 또는 2박 3일 남아서 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주시도 야간 경관 특화 도시라는 것이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중호수나 이런 부분에 한 40억 정도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데 야간 경관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또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또 완산칠봉 같은 경우에는 거가 한빛마루 공사로 해서 한 200억 정도 투자를 할 예정인데 거기에 있는 이 벙커 시설을 요즘 유행하고 있는 미디어 사파트 그런 걸로 미디어 통해서 파사드. 미디어 예. 파사드 예. 그런 걸 통해서 빛의 벙커로 이름을 명명해서 아마 내년도 24년도 하반기 때 오픈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나마 야간에 남아서 그런 부분들을 관광하고 체류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면서 그 한옥마을 주변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체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줄까 뭐 저희들 시의회 또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슬로우시티고 대표적인 또 관광지인데 네, 머물다 가야지 맞습니다. 경제적인 또 활성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이제 예산심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반면 교사라고 하잖아요. 어디 보니까 9억 원 버스 사서 3천만 원에 되팔았다가 지금 문매를 맞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의원님들이 잘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산 심의를 어떻습니까?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 이번에도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는 있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도시 재생 사업들을 곳곳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주민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어떤 활동하고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렇게 이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전주시 의회도 연구를 해야 되고 전주시도 연구를 해서 그 주민 거점 공간이 정말 잘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전주 완주가 수소 도시라고 이렇게 명명은 됐지만 이 계속적으로 충정소 사업들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충정소 가지고 전주 완주가 수소 시범 도시라고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이번 행정감사에 지적이 됐고요. 또 좀 전에 얘기했던 지방채 예. 문제들 그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연말이고 또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추운 날씨는 상상 이상으로 올해 추울 거라고 하는데 어려운 이웃들 우리 전주 시내에도 많잖아요. 예, 예. 복지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예.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들이 이제 지역 활동하면서 예. 굉장히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어렵게 사는 부분들이 어디에 계시는지 실질적으로 본인들도 대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청년들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요. 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을 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꾸준히 뭐 연탄 배달 봉사며 또 김장 봉사며 그렇죠. 의원님들이 많이 개별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전주 시민들에게 이제 달력 한 장 넘어가면 2024년인데 예. 그래도 희망 섞인 메시지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정면에 카메라 보시면서 예.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2024년도가 힘들고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내려오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2024년도가 될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어렵다고 하면 정말 더 어려운 상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따뜻하고 보람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믿어주시고 1차적으로 우리 전주시 의회도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믿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다고 하면 그래도 힘든 속에서도 희망찬 전주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올해 의원님들이 1인 1실 시의원 공간 생겼으니까
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발품 팔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연말 되면서 각종 모임에서도 회비 모아서 나눔 실천하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여러분께서도 온정의 손길에 여러분의 사랑을 좀 함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